자, 이제 장이 곧 시작하니까요. 우리 염승환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예상으로는 코스닥은 보합 정도인가요? 약간 강보합 정도인 것 같고 코스피는 조금 하락인 것 같습니다. 네. 코스피는 현재 한 11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좀 출발할 것 같고요. 네. 코스닥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보합권에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. 한 보합 정도 출발하겠네요, 코스닥도. 현재 이제 그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한 1%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. 또 SK하이닉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좋지는 않은데 한 2% 가까이 좀 약세 출발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.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.1% 정도 좀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현대차가 0.3%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 모처럼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인데 한 5% 가까이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. 한전기술도 한 3% 정도. 그래서 오늘 원자력 발전주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 모습이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% 오르면서 방산업종의 주가도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죠. 그래서 오늘 S오일이 한 1% 가까이 올랐고 또 한국조선해양도 강보합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유가 상승 수혜주라든가 또 원자력 발전주, 방산주 이런 업종들의 주가가 일단은 좀 약세장인데 좋은 출발을 보여줬고요. 반면에 좀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은 오늘 그 한국금융지주가 한 2.7% 정도 빠져 있고 또 테슬라 관련주죠. 오늘 테슬라가 시간외에서 한 5% 정도 빠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명신산업이 한 마이너스 2% 정도 기록하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이제 롯데건설 유상자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이너스 2.5% 아마 이제 자금 이제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카카오페이가 한 3% 정도 하락을 했고 또 KB금융이 마이너스 2.7% 오늘 좀 은행 업종이나 좀 증권 업종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태양광회사의 하나솔루션도 마이너스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 주가는 좀 빠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제 건설주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 그 현대건설이 좀 올라가는 거는 원희룡 장관이 다시 간다고 하더라고요. 11월 달에 사우디에 네, 가서 이제 아마 네옴시티 건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은 좀 주가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애플 아이폰 때문에 좀 충격받았던 LG이노텍은 오늘 0.7% 오르고 있습니다. 한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이폰 프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네. 주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그 오전 대부분 좀 밀리고는 있는데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.7% 정도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2.5% 정도. 그래서 어제 2차 전지가 좋았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에서 어제 그 파크 시스템즈라고 원자 현미경 만드는 기업이 있거든요.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더라고요. 어제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고 이게 주로 반도체 공정에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오늘 5.3% 주가가 좀 올라가는 네. 그런 모습이고 또 ABL 바이오가 한 1% 올랐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1%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요. 신라젠이 한 마이너스 3.7%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가 2%,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나 컴투스 같은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고요. 오늘 게임즈가 좀 약한 건 다시 그 뭐 로블록스라든가 메타 관련주들이 좀 빠졌더라고요. 메타버스.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을 오늘 좀 일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주요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 하락한 0.68%, 그래서 222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. 상승이 305개, 하락이 한 448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. 1.44포인트 빠져서 0.21%, 그래서 689포인트입니다. 상승이 596개, 하락이 627개, 그래서 상승 하락이 좀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밀리는데 아마 좀 중저가 기업들은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코스닥에서 좀 활발하게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는
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700억 정도 지금 오전부터 좀 파는데 요즘에 뭐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는 패턴이 계속 반복은 되거든요. 근데 네. 오늘도 똑같습니다. 지금 현재 오전에 한 800억 가까이 지금 팔고 있고 주로 파는 거는 오늘은 좀 전기전자 파는 것 같습니다. 한 3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기전자 100억 정도 그래서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개인들은 오늘 좀 빠지다 보니까요 저가 매수 일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섹터로는 오늘 그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방산업종 이쪽이 좀 강세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전주도 좀 강하고요.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종, 피팅 관련주, 강관 업체 이런 쪽이 좀 강한. 그러니까 흔히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선이라든가 방산 이쪽이 좀 오늘은 좀 돋보인다. 원전까지 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오늘 그 2차 전지에서는 오늘 좀 장비 회사들 주가가 좀 차별화돼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건설주들도 뭐 네옴시티도 있겠지만 사실 어제 롯데 건설 이제 충격 때문에 좀 건설주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일단 오늘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중소형주들이 일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인터넷 대표주입니다.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성장주가 좀 빠지다 보니까요. 네이버 카카오가 한 1에서 2% 빠져 있고 또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삼성 SDI가 한 2%, SK 이노베이션이 2.7% 빠져서 좀 약세 보이고 있고요.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석유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롯데케미칼이 좀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고 LG화학도 그 미국의 바이오 기업 인수하고 나서는 계속 좀 빠지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도 마이너스 한 2% 정도 빠지고 그리고 은행 증권주 또 반도체 대표주 자동차 대표주까지 해서 오늘 국내 증시를 좀 그래도 대표하는 업종들은 좀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 그 산업재라든가 일부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받는 그런 기업들도 건설업종 그런 쪽이 일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시장 상황 뭐 좋지 않네요. 네,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. 또 리포트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네. 오늘 일단 안 그래도 이제 어제 건설사 유상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건설사 유상자에 대한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과거에 GS건설이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그 자료를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선제적인 이제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일부 건설사 아마 롯데건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증자계 공시 이후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무산 이슈 걷어내고 한번 반등을 했다가 어제 다시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제 과거에 GS건설이 유상자를 했던 뭐 그 사례를 좀 보면 그때가 이제 2013년도 정도 되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GS건설이 연대보증, PF 대출 잔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때 이제 착공에 못 들어갔던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려 1조 3천억 정도가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부족으로 유상자 뭐 검토 계획을 그때 알렸고 2달 뒤에 신주 한 2천만 주 발행해 가지고 했는데 근데 유상자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오히려 가파르게 좀 올랐습니다, 사실. 그게 이제 실권 없이 청약이 좀 마무리되다 보니까 좀 반등을 오히려 했죠.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. 근데 다만 이제 신주 상장 후에 서울, 경기, 인천 포함해서 분양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 네. 증자 전에 비해서 더 악화가 돼 버린 거예요, 상황이. 주가가 다시 다 상승폭 반납을 했고 그 후로 GS건설이 한 4년인가요? 4, 5년 정도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. 횡보했어요. 장기 횡보 한 2018년까지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뉴스들은 좋은 건 아니죠.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악재는 맞고 그만큼 지금 회사채 발행 환경이 좀 좋지 않다.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서 근데 대형 시공사도 도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그건 너무 앞서간 것 같다.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고요. 일단 가려져 있던 불확실성이 좀 이제 측정 가능한 위험으로 드러난 거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대형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 회사들은 현금성 자산도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도산까지는 좀 너무 앞서간 것 같고 그리고 주택공사라든가 분양 경기 뭐 건설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재는 지금 다 나온 것 같다. 그래서 오히려 이분 의견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선 좀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니까요. 참고를 해주시면 네. 좋겠습니다.
올 초에 참 건설 괜찮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. 뭐 대선 관련주였죠. 아, 네, 맞습니다. 그죠? 그랬죠. 왜냐면 네. 건설 경기 활성화 네. 뭐 그래서 공급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산분들은 아주 상황. 당일날 그때 뭐 한 7, 8%씩 올랐을 걸. 네, 올랐어요. 그래요? 대선 대선이 이제 마지막이었죠, 근데 네.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네. 하여튼 공약 관련주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도 네. 그때 사면 안 되더라고. 저번에는 또 그때 친환경 관련주 같은 것들 있잖아. 네. 그런 것들도 그때 딱 피크 쳤거든. 아, 그래요. 그리고 한 2, 3년 고생을 했죠. 아, 근데 그때는 또 그때 논리는 뭐냐면 야, 뭐 시장도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정부 정책이 들어가는 거 이걸 따라가야 그래도 돈이 좀 몰리는 곳이 된다. 그런 얘기가 그래도 많아갖고 당연히 건설이라든지 친환경 이쪽으로 좀 막 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아, 그랬군. 제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니군요. 맞습니다. 네네. 자꾸 저 현실과 저 기억을 자꾸 혼돈하지 마시고 현실이에요, 현실. 네. 하여튼 뭐 그땐 건설에 대한 또 다른 리포트 있습니까? 네. 그리고 요즘에 뭐 게임주들도 되게 안 좋은데 그 삼성증권의 오동환 연구원님이 오늘 자료를 하나 썼고요. 일단 이제 안 좋은 이유는 역시 그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3분기 뭐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8% 지금 감소했다고 합니다. 한국은 11%. 그래서 좀 좋지가 않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다 보니까 게임 플레이 시간이 축소가 됐고요.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 반등은 게임주들은 내년 2분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. 이런 좀 내용이고 그 이유는 이제 코로나19 기저효과가 내년 2분기에 좀 제거되고 내년 2분기에 좀 대작들이 좀 많이 나오나 봅니다. 그래서 그때를 좀 한번 기다려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제 인건비는 아마 그 감소는 하긴 할 텐데 이 높아진 인건비가 어쨌든 하반기까지는 계속 좀 영향은 좀 줄 수밖에 없다. 다만 이제 워낙 지금 게임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개발자 연봉 인상도 아마 이제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올해를 좀 지나면 좀 진정되겠지만 그래도 높은 인건비가 당장 해소되지는 않는다.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3분기 주요 게임사 영업이익은 한 7.1% 감소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모바일이 안 좋다 보니까 북미 유럽 지역으로 콘솔이나 또 PC 그 플랫폼 있죠. 스팀이라는 그 플랫폼 쪽으로 이제 게임 개발해서 진출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. 이제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게 크래프톤의 12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제 아마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나오는데 그게 흥행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달러 그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업체들이 좀 선별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 같다. 그래서 당분간은 좀 게임 섹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그런 좀 내용이니까요.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하나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, LG화학. 네, 그 이번에 아베오라는 회사 인수했잖아요. 네. 그거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준 자료가 있는데 하나증권의 그 박재경 연구원인데 일단 8,131억 원에 산 거는 뭐 합리적인 것 같다. 그게 비싸게 산 건 아니다. 이런 좀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한 1.3배 정도에 샀대요. 근데 올해 있었던 주요 M&A들이 많은데 뭐 화이자라든가 암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여러 회사를 인수했는데 보통 최소 매출액의 2배 이상이 다 샀거든요. 근데 이번 딜은 1.3배니까 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만드는 게 신장암에 걸리는 그 신세포암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최적 치료제는 아니래요. 이 그러니까 이름이 뭐지 이게 포티브다라고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 치료제가 뭐 가장 뭐 성능이 좋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더 최적의 치료제가 좀 존재는 한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인수했다는 건 약물 경쟁력보다는 아마 LG그룹이 네. 그 미국에 좀 이렇게 판매망이라든가 아. 신약 허가 받으려면 사실 또 프로세스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네, 근데 네. 이 회사의 장점은 어쨌든 FDA 승인을 받아버렸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인수한 거 아닌가. 그래서 마케팅 경험, 뭐 조직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다.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. 네. 네. 그래서
이번에 어쨌든 신약 파이프라인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잖아요. 이게 성공하는 것 자체가. 근데 성공을 해도 FDA 또 뚫기가 또 쉽지도 않고. 근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둔 그런 좀 인수가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미의 좀 보고서니까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조금 이제 내용이 좀 드물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봤습니다. 네. LG화학의 인수 관련된 네. 네, 그 보고서. 네. 미국 상장 아니에요? 상장? 네? 이 아베오가 상장이잖아요. 네, 상장돼 있어요. 상장인데 그 시가총액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요? 매출액 대비해서 한 1.3배 아니 정도인데 그러니까 매출액 이건 상장회사니까 상장회사를 왜 그 PSR로 하죠? 상장회사면 예를 들면 유통되는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제가 알고 그 인수 아니 그 뭐죠 그 지분 한 2배 좀 덜 되게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정확한 수치는 프리미엄? 저도 좀,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아베오는 그러면 대박 났네. 그날 주가가 좀 급등했던 걸로 그러니까. 알고 있어요. 예, 바로 인수 발표하자마자. 아. 그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 다 원래 그렇게 돼 가게 있잖아요. 사주는 거죠? 네. 예. 100% 지분 인수니까 네. 야. 공개 매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. 그럼 사서 그냥 상폐시키는 건가요? 상패 100%면 상패 아닌가요? 제가 알기로. 그렇겠죠. 미국 제가 법까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상패죠 당연히. 100% 사면. 왜냐하면 네. 지분 분산이 무조건 돼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미국도 상패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자, 하여튼 그 인수 관련된 좀 색다른 시각의 리포트까지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. 다시 한번 장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43% 프리미엄이라는데. 아 43%나. 43%. 그러니까 전체 시총의 1.4배를 더 주고 산 만약에 거예요? 10불에 거래되고 있다면 네, 14불에. 14불 30전. 그러면 14불 30전? 전은 뭡니까? 센트? 마이너한 걸 그렇게 14불 30전. 원래 오늘 그렇게 아까 그 예금서부터 굉장히 오늘 좀 예민해요. 그날이에요, 저는. 네. 아베오 8천억 원에 인수했다는 14불 30전. 네. 그저 리딩 문자 정말 짜증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리딩 문자? 여기 네네. 저 염승환 이사도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프로, 정프로, 다 있어. 염승환, 박병창, 네. 이나무, 김영희, 김한진 다 사기꾼입니다. 진짜 걸리기만 해.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그 문자 보낸 그 사람들이. 문자 보낸 그 XX들 다 사기꾼들이에요. 저희가 그걸 보내겠습니까, 여러분? 네? 문자도 많이 가고 뭐 카톡에 무슨 뭐 오픈 채팅방에 아, SNS, 인스타 하여튼 별별 걸로 다 하는 모양이던데. 이메일도 보내더라고. 이메일도. 와, 진짜. 네, 다. 그 나한테까지 보내면 어떡하나? 내 거를. 진짜. 자,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은 절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진짜 이거 네. 빨리 특별. 우리 영희사님도 엄청 피해자예요. 오해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지금. 피해 넘버 1 김프로, 네. 넘버 2 염승환, 맞아요. 넘버 3 김영희. 자, 나는 종목 얘기도 안 하고 나는 뭐 주식을 사랑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날 가지고 그러지? 내가 희한해. 네. 에?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리딩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나는 솔직히 뭐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 사람인데. 네. 자, 우리 또 영희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. 네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.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, 환율, 물가 이런 거거든요.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.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.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.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.